자, 그러면 이제 추천 생산자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생산자는 볼랑저입니다. 볼랑저는 아이 마을에 위치한 전통의 샴페인 하우스입니다. 1829년에 창립된 볼랑저는 현재까지도 가족 경영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유서 깊은 곳이고요. 특히 피노 누아 중심의 파워풀한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큐베는 스페셜 큐베고요. 피노 누아의 비중이 높아 풍부한 풍미와 견고한 구조감을 자랑하고 있죠. 볼랑저는 이제 발효와 숙성 과정에서 일부 와인을 오크통에 넣고 오래된 예비 와인을 매그넘에 보관해서 블렌딩하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와인에서 이제 복합성과 뭐 풍미의 깊이가 더해진다고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영화 007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가 즐겨 마시는 샴페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40개국의 그랑크루 아이 지역을 대표하는 샴페인 하우스로 클래식하고 힘있는 샴페인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립니다. 상위급 레인지인 뭐 그랑아네나 알디도 아주 좋고요. 특히나 뭐 알디 같은 경우는 저도 1년에 뭐 10번 이상 테스팅하는 만큼 아주 매력적인 와인입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게 2008년이죠. 아마 2008년 얼마 전에 테스팅하니까 꽤 매력적이더라고요. 근데 아직 어리기는 한 것 같고 2007은 뭐 지금 테스팅해도 아주 좋은 와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래그십 와인인 비에비뉴 프랑세스는 피노누아가 지닌 파워와 우아함의 끝을 보여주는 와인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베누아 데위입니다. 베누아 데위는 1787년에 설립된 전통 깊은 샴페인 가문으로서 현재 8대째 가족 경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발레드라 마흔의 서쪽이죠. 포소이라고 하는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누아 데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죠. 데위 앤 필스라고 하는 패밀리에서 소유한 포도밭들 중 1.7헥타의 단일 포도밭에서 라리데 누아이에라는 샴페인을 선택해서 100% 피노 무니에만 가지고 유기농과 비오디나미 농법을 이용해 포도밭을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밭에서 생산된 포도는 포도원 인근 숲에 참나로 만든 이제 뭐 오크통에서 발효와 숙성을 거치고 이는 포도밭과 숲을 하나의 때루아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의 철학을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할까요? 한 잔 드릴까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샴페인입니다. 데위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처음 제가 만나서 아시아에서는 제가 알기로 처음 이 친구를 소개를 했는데 사실 데위가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생산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데위의 플래그십 와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올해 아마 2019 빈티지가 출시될 거고요. 지금 테스팅 제가 하는 건 2018 빈티지인데 뭐 최근까지 생산된 중에 가장 뛰어난 와인이 아닐까 생각해요. 피노 무니에 하면 이 작가님 어떤 집이 떠오르세요? 제롬이죠. 사실 뭐 제롬이 끝이죠. 피노 무니에를 알린 최고의 생산자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 작가님 제롬은 100% 피노 무니에 아니에요. 한 95%가 피노 무니에고 나머지는 일부 포도들이 블렌딩 돼 있는데 제롬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그러면 피노 무니에를 어떻게 표현한 사람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복합적이고 우아한 스타일인 거예요. 피노 무니에를 가장 우아하게 표현한 생산자, 가장 사실 피노 무니에를 잘 만드는 생산자이고,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와인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힘! 내가 피노뮤니에다 뭐 이런 느낌 아닐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라리레 루아이에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와이너리 가서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갔을 때 되게 놀랐던 게 각기 다른 오크통이 13개? 14개가 있더라고요. 그 오크통을 왜 이렇게 종류를 많이 걸 쓰냐 이러니까 내가 내일로 첫 번째 빈티지를 만드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어울리는지를 몰라서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유명한 14개의 지역에 참나무를 다 샀대요, 오크통을. 그래서 아르공도 사고 리무쟁도 사고 여기저기 다 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이 라리데노아의 호두나무까지 잘라서 오크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다가 포소에 있는 오크로 만드는 게
자기 지역의 때로와를 잘 보여주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포소이커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228리터 오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큐브에 따라서는 500리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실험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통 이 작가님 와이너리 가면 셀러 어디 있어요? 지하에 있죠. 네. 이 집은 어디 있나요? 2층에 있었어. 지상에 있어요. 지상에. 근데 또 에어레이션이 잘 돼요. 뭐 여름에도 가봤지만 시원하게 잘 만들어놔서 그래서 쾌적한 것이 중요하고 굉장히 실험 정신이 강하고 피노 무니에가 지닌 파워의 끝을 보여주는 와인도. 그래서 여기 레이블에도 호두나무가 그려져 있죠. 아직도 기억나네요. 한국에 처음 수입했을 2015년 처음 수입했을 때 그때 저희가 144병, 160병 수입했었거든요. 그때 저랑 친한 영준이 형이 한번 이제 새로 수입된 거 들고 가서 딱 먹더니 이거 뭐니? 이렇게 말하시더니 준혁아 몇 병 들어왔어? 형 뭐 한 100명씩 다 줘 했던 뭐 아주 유명한 와인 중에 하나죠. 굉장히 너티하고 월넛 느낌도 많이 나고 18 빈티지가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향의 컴플렉시티도 아주 좋고요. 그러니까 제롬하고는 완전 반대 스타일이죠. 이 집은 피노 무니에가 지닌 파워에 아마 끝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짜 맛있다. 막 착착 감겨 입에서. 도사주도 거의 안 하는 집이거든요. 이번에 샴페인 서울에 옵니다. 우리 대위 형 와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발레드 마흔의 피노 무니에 중에 파워를 보고 싶다 그러면 must try입니다. 베너드이. 맛있다. 사실 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집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해요. 좀 더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추천 생산자는 비카살몽입니다. 비카살몽은 마르에스루 아이의 베이스를 두고 있고요. 1818년에 설립이 되어서 200년 넘게 가문 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샴페인 생산자입니다. 비카살몽은 샴페인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어 온 가족 소유의 샴페인 하우스로 오랫동안 섬세하고 우아한 와인을 만든 곳으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이 집의 스타일적 모토는 품질 우선, 최고를 향한 노력인데요. 실제로 1950년대 양조구 기술 혁신을 이루어 저온에서 천천히 발효를 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와인에게 순수한 아로마와 우아함을 한층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와인으로는 브룻 로제가 있고요. 이 집은 특히 로제 와인들이 굉장히 유명해요. 일반 와인들도 괜찮지만 저는 이제 로제 와인을 강추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카살몽은 40계곡을 기반으로 샴페인을 생산하고 있지만 인근 몽타뉴 행스나 코테드 블랑의 좋은 포도들을 두루 사용하고 있어 균형 잡힌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통해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는 생산자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에서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 생산자입니다. 로제 와인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로제 와인은 꽤 괜찮아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앙리지로입니다. 자, 우리 작가님이 와인을 하나 가져다 주셨는데요. 다음 소개해드릴 와인은 앙리지로입니다. 앙리지로는 1625년부터 발레드라 마흔 동쪽 아이의 그랑크루 포도밭에서 포도를 재배해오는 샴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가족 경영 샴페인 하우스 중 하나입니다. 1차 대전으로 황폐해진 포도밭을 설립자인 지로 패밀리가 재건하며 현대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현재는 13대 손인 엠마누엘 지로가 전통과 혁신을 결합해 와이너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아르곤 숲에서 생산된 참나무로 만든 오크통과 자연질 용기 테라코타를 사용해 양조와 숙성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매해 아르곤 숲에서 오크나무를 선정을 하고 특정 포도맛과 매칭을 하는 굉장히 세심한 작업을 통해서 때로와의 개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재밌는 게 우리는 아이 지역이기 때문에 샴페인에서 생산된 오크로 숙성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이너리에서 한 30km, 40km 정도 떨어진 아르곤 숲에 나무를 심기를 시작을 했고 거기서 생산된 나무를 가지고 와서
직접 쿠퍼레지를 통해서 그 한 분이 다 관리를 해요, 이 집 오크통을. 근데 재미난 게 앙리지로를 가면 오크도 저도 처음 알게 된 게 오크가 나무가 이렇게 크잖아요, 이 작가님. 그러면 제일 밑둥이는 거의 사용을 안 한대요. 미들부터 위에 가지 올라가는 부분까지 해서 부분을 크게 3가지에서 4가지로 나눈대요. 그러면 이게 같은 오크 나무더라도 아르곤 숲에서 생산하더라도 여기 A라는 구획, B라는 구획, C라는 구획, D라는 구획에서 자란 나무의 성격이 다 다르대요. 그러면 또 이 오크통을 사용하면 성격이 또 다 달라진대요. 그러면 이 총 한 18가지가 믹스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하는 거죠. 그런 대단한 집이에요. 오크에 대해서 정말 진심인 집이거든요. 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아이 베이스니까 주요 품종은 이제 피노누아이며 굉장히 볼륨감 있고 깊이가 있으면서도 최근에는 이제 미네랄리티까지 잘 상기리는 와인을 생산하고 있죠. 이 집의 대표적인 와인은 지금 오늘 제가 테칭할 이제 푸드쉔과 아르곤이 있는데요. 이 두 와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때루아와 아르곤의 오크의 조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이상적인 샴페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타면 공짜로 줍니다. 대한항공의 퍼스트 클래스 샴페인으로도 유명하죠. 근데 대한항공에서 원래 퍼스트 클래스 이 와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에서 원래 처음에 아르곤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르곤의 1년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이 뭐 10,000몇천 병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한항공에서 1년에 한 5만 병 쓸 테니 보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앙리지로에서 우리 1년 생산량이 10,000몇천 병인데 어떻게 5만 병을 달라고 해서 푸드신으로 바뀌게 된 거죠. 앙리지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그라프라고 한 독특한 모양의 클립으로 오픈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집에 젓가락 하나 있으시면 이거를 살짝 밀어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만 미시면 이게 클립이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과격하게 제거하는 게 처음인데 그래서 잡으시고 천천히 왼손으로 벽만 돌리십니다. 그러면 이제 와인이 천천히 오픈이 되는 거죠. 2019 샴페인의 Great 빈티지 베이스 와인입니다. 대한항공 타면서 항상 자주는 못 먹고 가끔. 근데 또 대한항공 타면 최근에는 이제 메인 샴페인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긴 주요 노선인 파리, 샌프란시스코, 뉴욕 한 3군데 4곳만 이제 서비스가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수량이 딸려서 18 빈티지가 굉장히 좀 직선적이었고 이거는 세바스찬, 그러니까 지금의 와인 메이커죠. 둘째 딸의 동거인 사위 같은 분께서 만드시는 건데 예전에 앙리지로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직선적이었다면 지금은 미네랄리티로 잘 보여주고 예전의 파워보다는 우아함을 잘 표현한 생산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오크 터치가 많이 나지만 아직 어린 와인이고요. 그다음 산도 있고 뒤에서 받쳐주는 미네랄도 아주 좋습니다. 향에서도 헤이즐넛 브리오슈, 엿기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도 있고요. 바닐라라든지 아주 토스티한 느낌. 그다음에 약간의 시트러스, 화이트 플라워.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디한 느낌의 와인이에요, 역시. 한참 걸리겠다 먹으려면. 맛있네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추천 생산자는 작송입니다. 작송은 디지라는 마을에 기반을 둔 생산자로 1798년에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가족 경영을 유지하는 샴페인 하우스입니다. 작송은 한때 이제 나폴레옹 황제가 애정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19세기에 유명한 생산자였죠. 특히 이 집은 이제 샴페인병 마개인 뮤즐렛을 발명한 집이기도 합니다. 자크송은 1980년대부터 샤키의 가문의 형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유기농으로 포도밭을 관리하고 일부 참나무 배럴 발효를 도입하고 생산량을 낮추는 등 품질 향상, 품질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크송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매년 발행하는 넘버드
큐베 시리즈입니다. 큐베 700번대로 시작을 하는데요. 특정 빈티지를 주축으로 예비 와인을 블렌딩해서 만들며 해마다 연속적으로 변화를 붙여 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뭐 큐베 745, 큐베 746, 큐베 747 이런 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매년 와인의 개성을 조금씩 드러내면서도 자크송만의 일관된 품질과 스타일을 유지하게 됩니다. 일반적 NM 샴페인보다 상당히 낮은 도사주로 유명한데요. 이 집은 거의 일반적으로 엑스트라 브리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고 미네랄 터치가 돋보이며 과일의 순수한 풍미가 강조되는 샴페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송 같은 경우에는 아이나 아비스, 와리가 등지에서 그랑크루 포도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디지나 오트빌레리 등의 프리메크루 포도를 활용해서 이제 때로와의 개성을 살린 샴페인을 지향을 하고 있죠. 작송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부틱 샴페인 하우스 중 하나로 특히 또 이 집의 애호가들도 많은 편이세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발레드 마흔의 전통보다는 현대적인 느낌으로 해석한 생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작송은 좋아하는 편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테스팅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추천 생산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한잔 하면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생산자는 무세 필스입니다. 무세는 마흔 계곡 서쪽에 위치한 퀴즐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1750년대부터 포도를 재배해온 오래된 농가입니다. 무세 가문은 현재 10인의 손인 세드릭 무세가 이어받아 운영 중인데요. 오랫동안 피노 무니에 100% 샴페인을 가지고 특유의 푸른색을 띤 진흙 토양에서 특유의 매력을 지닌 와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피노 무니에가 지닌 매력을 잘 표현한 와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소유한 포도밭의 약 80%가 피노 무니에로 채워져 있을 만큼 피노 무니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클럽 트레종이죠. 여기에서도 이제 최초로 100% 피노 무니에 스페셜 클럽 샴페인을 선보인 곳이기도 합니다. 퀴즐의 마을은 때로와도 상당히 독특한데요. 샴페인에서는 드물게 이제 편암질 기반 위에 녹색 점토 토양이 있어서 피노 무니에에게 아주 독특한 미네랄 풍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큐베인 오마주 퀴즐 같은 경우에는 싱글 빈야드 100% 피노 무니에로 만들어지고요. 잘 익은 과일 향과 함께 입안에서 이제 크리미하게 퍼지는 질감, 그리고 신선한 미네랄과 감칠맛이 돋보이는 와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생산자는 이제 환경 친화적인 농법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이너리도 태양열이나 지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와이너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샴페인 호일은 다 뭐예요? 알루미늄이잖아요. 이 집은 자, 제가 오픈 한번 해볼까요? 이게 여러분 종이에요. 환경을 생각해서 우리는 알루미늄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종이로 만들어서 환경 친화적으로 와인을 생산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집의 재미난 점이 또 하나가 위드를 또 사용하는 생산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위드를 이렇게 스캔을 하면 사실 이런 거를 만드는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고 레이블도 이제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친구예요. 사실 피노 무니에의 굉장히 강자인데 한국에서는 많이 이뻐해 주셔야 될 생산자인데 이 와인 같은 경우는 피노 무니에 베이스 와인이고요. 피노 무니에가 약 한 8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집의 이제 엔트리급 큐베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것들이 사실 생산자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백레이블에도 수입사가 어딘지 다 나와 있어요. 일단 특유의 이제 허브 향이라든가 은은한 과일 향기도 좀 피어나고요. 근데 확실히 처음에는 이제 허브나 민트 향이 좀 지배적입니다.
쨍하게 산이. 근데 첫 어택은 탕 치는 듯한데 은은하게 끓어주는 느낌이 좋고요. 감자 요리가 갑자기 생각난다. 감자전하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 감자요. 감자만 갈아서 먹는 감자전하고 되게 잘 어울 것 같네요. 약간 배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 느낌도 좀 나고. 근데 전반적으로 허브 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산이 굉장히 감미로운 것 같아요. 맛있네요. 깔끔하게 그냥 딱 떨어지는 게. 자, 오늘은 이렇게 샴페인 지역 중에서도 발레르드라 마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는지요? 여러분의 즐거운 와인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와인 마시는 아톰 이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